안녕하세요. 제니 원장입니다. 오늘은 요즘 박사과정 수업에 너무 흥미롭게 재미있게 듣고 있는 뇌과학과 요가 명상 수련의 연관성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문일수 교수님은 동국대 의대 신경의학과 교수님인데 그 뇌과학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그거를 불교 철학, 불교 교리에 맞춰서 명상이 뇌과학적으로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가를 얘기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이론이나 작업들이 제 수련에 도움이 되고 또 이거를 한번 공부하고 복습했다고 해서 잊어버리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반복하고 복기해서 제 수련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하고요. 제 영상을 들어주시는 분들한테도 알려드리고 그분들한테도 수련에 도움이 된다면 너무 좋겠습니다. 우선은 깨달음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존재를 보는, 존재를 대하는 관점의 변화가 깨달음이다. 그래서 존재를 보는, 그러니까 항상 존재는 있는데 그 존재를 바라보는, 그리고 그 존재를 대하는, 그 존재에 반응하는 자기 자신의 관점이 변하면, 인식이 변하면 그게 깨달음이다. 이 해석이 너무 와닿더라고요. 깨달음이라는 것이 막 심오한 신비한 막 우주의 거대한 막 진리를 아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 주변에 널려 있는 어떤 현상, 나한테 일어나는 경험, 그리고 존재들, 그것들을 대하는, 그것들을 바라보고 대하고 반응하는 내 관점이 변하면 그것이 깨달음이고, 그걸 통해서 번뇌가 없는 마음을 얻으면 그것이 또한 깨달음이다 라고 하는데, 불교 교리대로 하면은 이게 가장 큰 깨달음이래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삶의 원리를 알면 모든 고통이 없다. 이게 가장 큰 깨달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주나 이 사회나 각자마다의 길들여진 어떤 습관, 그리고 꼭 필요한 운행하는 원리, 우주가 돌아가는 어떤 원리가 있는데 우리는 각자 다 개별적으로 마음이라는 것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됐으면 하면서 고통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나 각자의 사이클대로, 원리대로 돌아가는 것이 맞죠. 그래야 각자 살아남으니까.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 그것이 삶이다. 우주는, 이 삶은 자기만의 사이클로 돌고 있다 라는 것만 깨달아도 고통이 없어진다 라고 말씀해 주셔서 이거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분노하고 속상해하고 좌절하고 그런 감정에 또 끄달릴 때 떠올려야 되는 좋은 문장이다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마음이 A 상태인데 A 다시 상태로 가는 것이 깨달음이라고 보면 이 마음의 상태가 A 다시 상태로 넘어갈 때 어떤 힘이 작용을 해야만 변화가 있다는 거거든요. 물체의 상태를 바꾸려면 힘이 필요하듯이 마음의 상태도 바꾸려면 힘이 필요하다. 그리고 번뇌가 소멸되는 과정을 해탈이라고 본다면 번뇌가 소멸된 상태를 열반이라고 본다 라고 또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이라는 것은 이 뇌과학적으로 실험해보고 했을 때 우리가 심장에서 일어나는 거, 감정, 영혼 이런 게 심장에 있다고 예전에는 생각했잖아요. 그 이유가 우리가 뭔가 마음의 파동이 일어나거나 감정의 울림이 일어나면 심장이 제일 먼저 두근두근 이렇게 진동이나 박동으로 반응을 해줘서 그런 건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신경해부학 뇌과학적으로 봤을 때 마음은 뇌에서 일어나는 게 맞다. 아무리 복잡한 심리 현상도 결국은 뇌에서 나오는 물질 작용에 불과하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특히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이 발달한 대뇌피질의 신경세포에서 마음이 일어나서 이 마음이라는 거는 결국 신경세포들 간의 연결성, 신경회로에 불과하다. 뇌는 신경망이 다다. 그러니까 뇌는 신경망 밖에 없다. 그 안에 뭔가 자아라고 부를 만한, 코어라고 부를 만한 중심부는 없다. 그냥 신경망의 연결, 그게 뇌다. 그래서 번뇌의 본질이 마음이고 마음은 신경회로일 뿐이다. 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원래 이제 서양에서 데카르트적인 이분법을 보면 정신과 물질로 나눌 때 이제 몸은 물질이고 마음은 정신이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원래 이제 인도 철학에서 상키아 철학도 그렇고 마음을 물질에 집어넣거든요. 상키아 철학도 이원론이지만 데카르트적 이분법과 다른 것이 그건데 그때 정말 큰 충격을 받았던, 그러면서 요가 철학과 인도 철학에 더 빠져들었던 것 같아요. 마음을 물질로 본다는 거, 정신으로 보지 않고. 정신은 뿌르샤라고 하는 순수 자아, 의식 중에 의식, 가장 순수한 의식, 그거 하나만이 정신 원리이고 나머지 감정, 뭐 감각, 지각기관, 행위기관, 내 마음, 구별하는 마음, 결정하는 마음, 지성, 이런 거 다 물질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물질 원리 뿌라크리티에 속한다 라고 했을 때 와, 너무 재밌다. 그리고 마음에 위안이 오고 그랬었는데, 뇌과학적으로 밝혔을 때도, 그리고 불교 교리로도 볼 때도 마음을 정신에 집어넣지 않고 물질적 작용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쥐를 실험한 영상을 보고 그랬는데 이 마음이 단순히 신경세포의 활성이기 때문에 물질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체화된 마음, 마음은 따로 존재하는 어떤 물질이 아니라 몸의 특정한 반응을 지칭할 따름이다. 그래서 마음은 뇌의 물질적 작용으로 생겨나서 반드시 근육으로, 몸으로 표현된다. 그래서 마음이 제일 먼저 표현되는 게, 가장 큰 반응을 보이는 게 얼굴 근육인데, 눈물을 흘리는 것조차도 사실은 그 눈물샘 주변의 근육에 반응이 일어나서 그 근육의 움직임으로 눈물이 흐르는 것이다. 특히 우리 뇌의 편도체라는 부분은 감정의 분류가 시작되는 부분으로, 그러니까 즉 이게 좋다 싫다, 이 감정이 떠올랐는데 내가 이거를 평가하는 부분이 편도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호불호에 관련된, 좋다 싫다에 관련된 감정은 편도체가 중심이 된 몸의 반응인 거죠.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뇌에서는 마음 작용이 시작되지만 신경계통을 통해서 온 몸으로 표현된다. 그러니까 마음은 뇌에서 시작되고 몸으로 표현된다. 자, 그러면 결국 이 마음 중에서 번뇌를, 이 마음이 물질이니까 그 마음 중에 번뇌를 어떻게 소멸할 것인가, 뇌과학적으로 그게 중요한데, 그거를 이제 불교 교리랑 맞춰서 사띠, 알아차름이라는 단어를 이제 쓰시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사띠 수행 자체가 원래 기준점이 있어요. 그래서 기준점을 하나 두고 거기서 나를 끄달리게 하는 것들, 빠져나가는 것들이 뭔지 알아차리고 다시 빠져나갔으면 기준점으로 돌아오고 돌아오는 연습을 하면 그것이 사띠, 알아차림 수행입니다. 근데 이 사띠 수행이
뇌 중에 어디서 일어나냐면 전두두정망이라고 하는 인지 조절망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뇌에서 맨 앞부분이 대뇌피질에 관련된 부분인데 그 부분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고차원적인 인지신경 작용을 일으킵니다. 근데 그 작용을 일으키는 그 부분에 영향을 주는 이 화살표 1, 2, 3, 3개를 보면은 하나는 디폴트 모드라고 기본 모드 신경막이고 하나는 모음 감각 운동 피질이라는 거고 하나는 돌출 자극이나 내 의도된 탐지를 자극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고차원적인 인지신경망이 있는 이 부분 바로 뒤에 모음 감각 운동 피질이라고 하는 뇌 부분이 있다는 게 너무 중요하고 또 하나는 이 디폴트 모드예요. 디폴트라는 말은 인위적으로 뭔가 이렇게 몰고 가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거. 그러니까 내가 뭔가 방향성을 줘서 인위적으로 몰고 가지 않을 때 그냥 가장 기본값. 이 디폴트 모드인데 그 부분이 뇌에서 망상이래요. 망상. 그러니까 인간은 자연적으로 그냥 두면 기본값이 망상이래요. 근데 내가 의도된 탐지, 즉 주의나 집중이나 인위적인 조절, 방향성을 줬을 때 그나마 그리고 몸 감각 운동 피질처럼 이렇게 내가 주의를 주고 방향성을 줬을 때 우리는 고차원적인 인지신경망을 사용한다는 거죠. 밑에 보시면은 대뇌는 7개 이상 더 많은 수많은 신경망을 갖고 있지만 우선 중요한 거 7개를 뽑으셨는데 아까 말한 인지조절 신경망, 고차원적인 인지신경망 이 부분에 사띠 신경망, 알아차림 신경망이 들어가 있는데 그거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이 노란색 부분 중앙에 있고 측쪽으로 퍼지는 이 부분이 몸감각 운동 피질인데 1차로 중앙부에서 시작해서 2차로 측두부까지 퍼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이 디폴트 모드 망상에 빠지는 것. 얘는 뇌의 낮은 부분 그리고 옆에 퍼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자꾸 이 몸감각 운동 피질과 의도적인 대상 탐지 그러니까 주의 집중하는 것을 쓰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계속 기본값, 디폴트 모드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망상에 빠진다는 거죠. 신기하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시각 피질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오감, 시각, 청각, 초각, 미각, 후각이 있는데 가장 커요. 정말. 그래서 이 눈에 현혹되면은 다른 뇌가 발동하기가 힘든 거죠. 우선 눈에 딱 보이는 그거에 굉장히 현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전에 했던 거랑 연결이 되면서 이 부분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컨퍼런스 때 이제 제가 12감각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때 왜 12감각을 했냐면 쌍키아 철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거기서 이제 뭐 감각기관, 지각기관 이렇게 나오니까 후각이라는 거에 대해서 후각으로 사람을 매료시키면 헤어나올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농담으로 이제 했다가 왜요 이제 궁금해요 다음 컨퍼런스 때 해주세요 해가지고 이제 신지학이라고 하는 학문에서 밝힌 12감각에 대해서 알려주면서 이제 후각의 역할을 얘기했었습니다. 그 후각은 왜 그렇게
사람을 매료시키고 후각으로 매료되면 빠져나올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가장 원초적이고 본능적이고 생물적인 감각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시각이나